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영기 의장과 남창진 우영찬 부위원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경택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소관부서로 두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1년 7월 야심찬 목표로 갖고 도입되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자치경찰 제도의 문제를 짚고 그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이달 초 우리나라의 주요 언론 매체 가운데의 하나인 조선일보가 현행 자치경찰 제도를 비판하는 기사, 사설, 칼럼을 3일 연속 게재했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도 보셨습니까? 네. 화면에 나와 있는데 요지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지 3년 동안 늘어난 건 산하위원회와 그 운영 예산밖에 없다. 서울자치경찰위는 올해 들어 18번 회의를 개최했는데 경찰이 가져온 안건을 그대로 도장만 찍어주는 경우가 많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집단은 경찰이다. 전국 자경위 비상임위원 123명 중 29명이 경찰 출신이고 경찰 내에서 자치 업무를 담당하는 총경 이상 고위직 30개가 새로 생겼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자치경찰제인지 묻고 싶다. 이런 기사 내용이었고요. 자치경찰제도의 비판적인 시장님 의견이 시정 질의에서도 있었고 같은 맥락으로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런 보도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될 잘못 시행된 기형적인 자치경찰 제도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화를 해서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든지 아니면 원래 원상태로 복귀를 시켜서 이 무늬만 자치경찰을 하고 있는 것을 아예 폐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 양단 간에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행 자치경찰제의 문제를 말씀해 주신 시장님의 의견과 그 언론 매체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자기 뜻을 따르지 않는 검찰을 두고 개혁 면모를 쌓기 위해서 무늬만 자치경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에 따른 혜택은 경찰이 가져가고 그로 인한 비용은 시민이 고스란히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설에 말한 자치경찰제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이런 제도의 폐지를 의미한다면 그런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도 도입의 숨은 의도가 불순해서 시민의 요구와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이라는 자치경찰제의 좋은 취지까지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겨우 3년 시행해보고 문제가 많으니 폐지하자는 주장은 시행에 따른 성과에는 눈 감고 실책에만 주목하는 것으로 균형 감각과 책임의식을 갖춘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세 번째, 저는 서울 시민의 안전과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의원으로서 우리 서울시의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야 할 가장 좋은 접근 방식은 이상만 부르짖는 급진적 개혁이 아니라 이상과 함께 현실을 고려한 점진적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무늬만 자치경찰을 폐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치경찰의 실질적 분리, 독립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은 무작정 기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지방정부 입장에서 현행 자치경찰제에 대한 점진적 개선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올해 중으로 제주, 강원, 세종 세 군데였죠. 제대로 된 시범 실시를 한번 해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2026년 내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시행해보자. 아마 이런 로드맵이 나왔던 것 같은데 현 정부 출범 이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계획대로 안 가고 있죠.
인식에 대해 시장님의 인식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사실 여러 가지 많습니다. 자치경찰제도의 위원회에서 반려견 술찰대라든지 그리고 여러 노력을 함께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자치경찰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점진적 개선 방안 다음 세 가지 목표를 충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모을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당초 취지인 지역 특성과 시민 요구를 적극 반영한 치안 서비스여야 됩니다. 세 번째로, 국가경찰의 기존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세 가지 목표를 충족하는 점진적 개선 방안으로 서울시 생활범죄 예방정보 공개 조례안을 준비해왔습니다. 조례안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자치경찰 사무에 속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통법규 위반 등의 생활범죄 신고 및 단속 정보와 그런 범죄를 예방하는 시설 및 인력 정보를 자치구별로 정리해서 공개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치구별 생활범죄 예방 정보를 공개하는 조례안을 준비하는 중에 뜻하지 않은 장벽을 만났는데 조례 집행부서인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난색을 표하며 협조가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이 아니라 자경희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님 답변을 위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입니다. 위원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생활범죄 예방 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한 협의를 서울시 자경위가 제안했었는데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때도 그렇고 실무진 협의 과정에서도 그렇고 사회, 경제, 교육적 역효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계속 어필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 역효과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범죄 통계 정보는 경찰청 또 대검찰청 각 수사기관이 범죄 통계 원표를 작성해서 입력함으로써 생산되기 시작을 하고 그거를 수사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 통계가 법률에 의해서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것이 이제 공개 여부도 법률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그 충분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생활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를 할 경우에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야, 우리 지역에 이러한 범죄들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경각심을 세우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불안해하고 범죄라 그러는 것은 정말 무서운 행위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거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범죄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을 주민들이 통계적으로 알게 된다면은 먼저 우선 주민들이 아주 불안해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자치구별로 또 이렇게 분포를 시키게 되면은 이 자치구별로 줄서기가 되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자치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박탈감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정말 내가 살고 있는 구를 정말 발전시키고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보다 오히려 야 여기 살다가는 내가 나한테도 무슨 위험이 있겠구나 이렇게 피해 나가는 그러한 문제도 같이 더불어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특정 지역이 우범 지역으로 낙인돼 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 되면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사회적으로라든지 또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아동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 이 자치구에 내 생활 주거를 갖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어떨까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부분에 있어 범죄 통계 또 범죄 통계 아닌 일반 통계에서도 중앙정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이런 부분의 공개 여부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물론 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생활범죄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이 쉽게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공개되는 부분은 이미 경찰이 경찰이 시작된 지 75년, 77년을 거치면서 5대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치구별로 어느 정도 공개가 되고 있고, 교통사고도 법률의 근거를 두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깊이 헤아려서 의원님께서 의정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공감하기 힘든 부분은 상처 부위나 어려운 부분들은 드러내놓고 개선을 해야지 그것을 감춘다고 해서 개선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 그리고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짙듯이 그 그림자를 맑게 조금이나마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곳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자치경찰위원회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정보 공개가 가져다줄,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정보 공개가 가져다줄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 공개가 될 경우에는 지역 생활에 있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범죄 예방 부분에 힘쓸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부분도 실제로는 통계가 주민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아도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모든 것을 요청해서 그 통계에 입각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또 시책을 만들고, 여기에 대응해서 경찰의 경우에는 경찰력도 그 배치를 하고 경찰 행정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주민에게 공개를 해야 이렇게 아픈 부분이 치유가 되고 그렇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의 긍정적인 부분은 조금 더 있는데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서 시민 요구, 참여 유도를 통해서 범죄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조금 더 집중해서 지역에 맞게끔 더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늘릴 수 있고요. 자치경찰의 범죄별, 지역별 성과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고요. 생활범죄 예방 정보 공개는 제가 생각했을 때 긍정적 부분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 그리고 우범지대 낙인이 부정적 효과인데 그것이 서로 경합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상반되는 효과의 경중을 비교해 긍정적인 효과는 높이고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는 방식으로 조례를 만들고 정책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 합리적 근거이고 저희 시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의 생각도 그러한 면이 있겠습니다만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 통계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이 통계가 국가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서울시의 자치구별로 이런 범죄 통계를 공개하게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전역에 시군구별로 이렇게 통계를 공개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하고 결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시조례로서 정리를 해서 공개를 요청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관리부서가 서울시가 아니라 경찰청과 대검찰청 국가기관입니다. 그러한데 이러한 정보 공개에 대한 책무를 정말 시장한테 부과하는 것이 입법적으로도 타당한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엔 자경위가 부정적 효과는 좀 지금 과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긍정적 효과는 조금 가소평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여러 이유 중 딱 한 가지가 가장 큰 이유인데 이미 행정안전부가 5대 범죄를 포함한 여러 안전정보를 지도 형식으로 공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기 슬라이드를 봐주시고요. 아마 위원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 왼편 상단에 보면 재난, 치안, 교통 등으로 주제를 분류하고
치안 정보의 경우 5대 범죄 통계 정보를 등급화해서 결의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생활안전지도는 2014년 시범 사업을 시작해 2018년 8개 분야 정보를 갖춰 전국 단위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지는 5년이 지났는데 이 지도를 두고 부작용이 크다는 기사나 민원이 많다는 소식이 없었다는 걸로 아는데 혹시 들은 적 있으십니까? 부작용이 뭐 있었다 이렇게 언급된 그런 거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자리에서 뭐 공개하기 어려운 이야기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그 행안부라든지 교통 관련한 그 내용의 공개는 다 법률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 조례로 이루어진 그러한 경우는 지금 없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그 자치경찰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이러한 비판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효과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 사업 시행 이전 일부 사람들의 우려와 달리 사업 시행 이후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접하지 못했고 오히려 지도에 빠진 내용을 지적하거나 실생활에 좀 더 기여하길 바란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뭐 침수 지역인데 표기를 못해서 제 역할을 못한다든지 생활안전 지도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냐라는 어떤 정확한 내용들, 더 세부적인 내용을 요구하는 기사들은 많이 봤습니다. 행안부 생활안전 지도가 담지 못하는 자치구별 생활 범죄 예방 정보를 공개하자는 입장인데 이런 정보의 공개로 앞서 말씀하신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까라는 의심이 좀 드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정보가 공개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국가기관 사이에 수많은 회의와 또 논쟁을 거치고 해서 최소한 국민한테 공개하는 부분은 이 정도에 그쳐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이 각 발의하는 기관의 욕구에 따라서 모든 것을 공개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살펴보면은 여기에서도 각 관리기관에 의해서 이 부분이 공개가 되면 문제가 많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고려되어서 그 한 수십 년간의 역사를 두고 공개될 내용과 공개되지 않을 내용을 분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작업이 되어 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자치경찰위원회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정보 공개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위해서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생활범죄 예방 정보 공개 조례를 작년 11월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울시 자경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치구별 생활범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를 면밀히 분석했고 분석 결과가 서울시 치안서비스와 시민생활안전에 유의미하다고 판단해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나서 생활범죄뿐 아니라 그 범죄 발생을 막는 예방정보까지 담아 매년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고요. 생활범죄 예방정보공개 조례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부터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때마다 생활범죄 예방 지도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음에도 서울시 자경위는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해왔습니다. 행안부 생활안전지도가 엄연히 공개되어 있음에도 검토하지 않았고 정보 공개에 대해서 서울경찰청 입장을 핑계 삼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피하는 태도로 조금 일관했다는 느낌은 본의원은 받았고요. 이러한 자경위의 태도에서 우리 서울시 의원과 시민들이 종종 접하는 소국행정, 무사한일 행정의 대표 사례로 느껴지는데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신데 생각대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은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핵심은 그거 같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어떤 범죄가 빈발하는지에 대해서 그 분포를 아마 공개하고자 하는
뜻이 담기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그런 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교통 신호 체계나 뭐 이런 그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을 테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아동 학대라든가 가족 간의 무슨 뭐 다툼이라든가 이제 이런 범죄 통계를 발표하게 되면 그것은 다소 그 자치구 입장에서는 바라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날 수 있죠. 예측 가능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겁니다. 제가 굳이 이 자리에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걱정을 하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수사부서, 뭐 경찰청도, 검찰청도, 행안부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 입장인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 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지금 조례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연구를 하시는 건 뭐 그거는 평가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그런 부작용까지를 감수하면서 범죄 통계를 발표하는 것은 그런 부담이 있고 특히 자치구 차원에서 아마 반발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감안하셔서 어떻게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한번 함께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정적 요소는 최소화하고 긍정적 요소를 네. 극대화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고 대화를 해 나간다면 점진적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활범죄 예방 조례가 그 점진적 개선 방안 중에 전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자치경찰위원회가 드디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시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특색을 맞춰서 안전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제도, 그 다음에 자치경찰위원회의 존립의 이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말씀드렸고요. 우선 자치경찰위원회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만 생활범죄 예방 정보 공개는 조례 제정만으로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깊게 검토해 봤고요. 다음으로 그 생활범죄 예방 정보 공개는 지역 치안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요구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시민도 생활안전 문제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예방하는 것이죠. 경찰들이 사고가 난 이후에 또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범죄가 일어난 이후에 수습을 하거나 사건을 해결하기보다는 시민의 의식이나 시민의 생각을 같이 함께 해서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아주 바람직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근본적인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범죄 예방 정보 공개는 우리 서울시 자경위 실력을 보여줄 수 있다.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이것으로 만들자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힘을 모아서 이원화 법률 개정 또한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실력 실적을 통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 도모하는 점진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 뭐 다른 의견이나 또는 더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지,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를 점점 더 개선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에는 동의하는데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과 같은 골격을 유지하는 한 자치경찰제의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차라리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폐지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처럼 인사권도 없고 조직권도 없고 지휘권도 없는 상태에서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겠다고 표방하는 것은 매우 위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먼 곳에 떨어져 시민의 요구를 발빠르게 해결하지 못하는 중앙정부와 달리 시민 곁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님과 시의 결정을 따라서 필요한 제도를 적시적조에 신속하게 도입,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독 정책관이라든지 이민 담당관을 신설하는 것도 중앙 정부보다 한 발 앞서서
우리 사회가 대면한 중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오세훈 시장님의 결단, 공무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시장님, 앞으로 서울시 자경위 활동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서울시 자경위가 시의 경찰청과 적극 협력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생활범죄 예방 지도를 조금 더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 속에서 자치경찰이 자라나는 것, 그리고 제주도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시라고 못할 것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정 질문에 응해주신 시장님과 자치경찰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